질병통제예방센터 전문가들이 50세 미만의 경우 코로나19 4차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올 연말 더 나은 백신을 기다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최근 북동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맨하튼은 코로나19 경보 수준이 노란색 중간 위험으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경찰관 4명이 과자 한 봉지를 훔친 8살 흑인 아이를 끌고 경찰차에 태우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맨하튼 차이나타운에서 노숙자에게 살해당한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를 추모하는 공간이 뉴욕시에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3월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나 상승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2차 접종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권고되고 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 전문가 패널들은 50세 미만의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4차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올 연말 더 나은 백신을 기다리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CDC 전문가들은 어제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목적은 바이러스 감염 방지보다는 중증 예방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50세 미만 미국인의 대부분은 4차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중증이 될 위험이 큰 사람들은 추가 접종을 고려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올 연말 더 나은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 접종 중인 모더나와 화이자의 부스터샷은 전염력이 매우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같은 새로운 하위 변이의 감염을 막아주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이런 의견은 식품의약국 전문가 패널이 이달 초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전문가들에게 수개월마다 추가 접종을 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보다 더 지속 가능한 백신 접종 방안을 마련할지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CDC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백신의 4차 추가 접종 대상자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과 중증 질환 위험이 큰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 직업상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큰 사람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FDA는 올 가을이나 겨울에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서 올여름 부스터샷 접종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최근 북동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하튼의 경우는 감염 사례가 인구 10만 명당 200명을 넘기면서 코로나19 경보 수준이 노란색 중간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1,989명으로 2주 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3월 7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다만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4% 줄어든 14,790명, 사망자는 32% 감소한 410명으로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는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가파릅니다. 워싱턴 DC와 미시간, 뉴햄프셔주에서는 이달 초와 견저 신규 확진자가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중 하나인 뉴욕시는 이번에도 또다시 확산의 중심지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시는 16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의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의 새 경보 수준 시스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당 200명을 넘기면 코로나19 경보 수준은 초록 위험도 낮음에서 노랑 위험도 중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맨하튼은 지난 8일부터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기면서 이미 노란 단계로 올라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보건 전문가는 많은 사람이 집에서 가정용 검사 키트로 검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경찰이 어제 인근 야구장에서 벌어진 군부대 낙하 시범을 항공기 위협으로 인해 의사당에 임시 대피령을 내리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명백한 태만이라며 항공당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회 경찰은 어제 오후 6시 30분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항공기를 추적하고 있다며 연방의회 직원 등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인지는 알리지 않던 경찰은 몇 분 뒤 트위터에서 의회에 위협은 없다며 상황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워싱턴 DC 경찰은 문제 항공기가 육군 낙하부대 황금 기사단을 태운 군용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황금 기사단은 이날 의사당 건물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즈의 홈구장 내셔널파크에서 공중 낙하 시범을 보이기 위해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낙하 시범은 워싱턴 내셔널즈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경기의 사전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AP통신은 의회의 보안당국이 사전에 이 항공기의 일정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항공당국의 명백한 태만으로 불필요한 공황 상태를 불러왔다며 항공규제당국인 연방항공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2021년 1월 6일 벌어진 의회 습격 사태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해로웠다면서 항공국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고 무서운 실수를 누가 책임져야 할지 정확히 어떤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경찰관 4명이 과자 한 봉지를 훔친 8살 흑인 아이를 끌고 경찰차에 태우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과잉 진압을 한 경찰의 대응이 심했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뉴욕 시러큐스 경찰관들이 과자 한 봉지를 훔친 8세 아이를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케네스 잭슨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찍은 영상에서는 지난 17일 최소 4명의 경찰관이 아이 1명을 체포하는 데 관여됐는데 특히 한 경찰관은 아이의 등 뒤로 양팔을 잡고 경찰차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놀란 듯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립니다. 영상을 찍은 잭슨이 감자칩 한 봉지를 훔쳤다는 이유로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지자 다른 경찰관은 당신은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잭슨은 자신이 그 감자칩 값을 대신 계산할 테니 아이를 보내주라고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은 아이를 자동차에 태웠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 트위터에서 130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등 화제가 되고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라큐스 경찰 당국은 성명을 통해 경찰관들이 당시 몸에 착용하고 있던 카메라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해한 가지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아이에게 수갑을 채우진 않았고 아이 아버지에게 바로 아이를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 아버지인 앤서니 웨아는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데려온 경찰들은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고 전혀 억압적이지 않았다면서 아이를 체포하는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뉴욕시 맨하튼의 차이나타운에서 노숙자에게 살해당한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를 추모하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씨의 유가족은 뉴욕시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다시는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유가족은 이날 뉴욕시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공원에 고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를 기리는 튤립나무를 심고 추모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 나무를 심고 벤치를 심은 곳은 고인이 생전에 많이 찾았던 추억이 깃든 장소라고 전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모친 이정임 씨는 밝고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유나가 이렇게 험하게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걸어 들어올 것 같은 유나의 모습을 그리며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딸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뉴욕시 리더들을 향해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어떤 말로도 슬픈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고인의 무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13일 새벽 차이나타운의 자택으로 귀가하다가 지하철역 근처에서부터 아파트까지 자신의 뒤를 밟은 노숙자 아사마드 네시의 손에 살해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오늘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내 13개 타운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마리화나 합법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뉴저지주에 따르면 주내 13개 타운 마리화나 판매소들은 오늘부터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최대 1온스까지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마리화나 구입을 위해서는 21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21세 미만은 성인 보호자가 있더라도 마리화나 판매소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된 곳은 북부 뉴저지의 로셀팍과 페럴센, 블룸필드와 메이플우드, 필립스버그와 에그하버 타운십, 그리고 윌리엄스타운과 테프포드, 바인랜드, 벨마르, 에즈워러팍, 엘리자베스, 로렌스 등 13개 타운입니다. 이 가운데 로시엘팍 등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한 어센드 뉴저지는 올해 안으로 포트리에도 기호용 마리화나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뉴저지 주법에 따르면 고객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한 번에 1온스까지 구입할 수 있고 성인 1명당 6온스까지 소지가 가능합니다. 마리화나 가격은 1g당 10에서 20달러 사이로 책정됐고 1온스당 판매 가격은 320에서 480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주택가격은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택 중위 가격이 37만 5,3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나 상승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3월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이 37만 5,3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1999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장에 나온 주택 재고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 감소했고 이런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을 더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초저금리와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란 변수가 등장하면서 모기지 금리는 이번 달 11년 만에 처음으로 연 5%대에 진입했고 주택 판매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의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광풍이 완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며 올해 주택 매매가 지난해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도 2월 대비 2.7% 줄었고 같은 기간 매출은 1년 전보다 4.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여전히 제한적인 공급으로 인해 집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공공서비스 재직자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 지원을 확대합니다. 학자금을 탕감해주거나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약 4만 명의 부채가 즉시 탕감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자금 대출은 종신형이 아니지만 많은 빚을 떠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은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지난 10년간 120번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냈다면 남은 잔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교육부는 소득 기준에 따른 학자금 상환 IDR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자금 대출을 당장 갚기 어려운 360만 명에게 최소 3년간 추가 크레딧을 제공하는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DR 프로그램은 20년에서 25년에 걸쳐 소득의 일정 비율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 공영라디오 NPR 방송은 IDR이 시행된 지 25년 이상이 지났지만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등록자 중 440만 명이 20년 이상 대출금을 상환해 왔는데 여지껏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은 단 3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이슈와 관련해 상환금 추적 절차에 대한 자체 검토에서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며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내린 대응 조치를 두고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충분히 강경하지 못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상당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충분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P통신이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54%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고 있는 방식을 두고 충분히 강경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36%는 접근 방식이 거의 옳았다고 생각했고 8%는 그가 너무 강경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 개입에 대한 미국인들의 욕구는 다소 줄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대답한 미국인은 32%로 지난달 40%에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월에 26%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49%는 미국의 역할이 작은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백악관에 난제를 던져줍니다. 민간인과 병원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미국이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압력을 높이고 있지만 동시에 푸틴의 핵무기 사용 언급으로 고조된 위협을 관리하고 미국이 훨씬 더 큰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배치하는 데는 22%만이 찬성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55%였고 23%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노아은행이 최근 뉴밀레니엄 은행의 인수 제한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호 실사를 포함해 협상을 검토할 의사는 있지만 이런 노력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아은행 이사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뉴밀레니엄 은행으로부터 받은 인수 제안을 밝혔지만 현 단계에서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아은행은 뉴밀레니엄 은행의 인수 제한 가격은 주당 $6.95로 명시돼 있지만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비용 및 다른 잠재 변수에 의거해 최종 인수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노아은행 이사회는 가격 조정의 변수가 다양함으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 최종 인수 가격의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뉴밀레니엄 은행의 제안은 법적 효력이 없는 조건부이고 이 조건들은 미국 연방재무부의 자본 투자금 납입 완료와 실사, 협상, 최종 인수계약, 감독 당국 승인 및 노아은행 주주 총회 의결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아은행은 또 현재 특정 투자그룹과 자본 투자금 $1,000만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 당국의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19일 익명의 싱가포르 소재 기업 자금 59만 9,930달러와 중국 기업 위안이 우드의 자금 172만 2,723달러를 미국 정부가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싱가포르 기업은 2017년 60만 달러를 유령회사에 보냈고 유령회사는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위장회사 벨머 매니지먼트에 30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소지한 벨머 매니지먼트는 2017년 북한과 석유를 거래한 혐의로 미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입니다. 위안이우드도 2016년에서 2017년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과 관련된 유령회사 2곳에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4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3년 만에 최저치였던 2주 전에 16만 8천 건보다는 높지만 전주 18만 5천 건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5만 8천 건 감소한 약 142만 건이었습니다. 1970년 2월 2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애틀랜타 총격범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뇌 발달 미숙을 이유로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의 변호인은 사전 제출한 서면에서 스파샵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할 당시 롱의 뇌는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범행 당시 롱은 책임 능력이 부족했고 그의 낮은 도덕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랄 그랜빌 판사는 검찰에게 오는 7월까지 롱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다음 공판을 10월 중순으로 연기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2022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 여름과정 참가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한국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고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이 운영하는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은 차세대 재외 동포들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사 수업뿐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미국 등 거주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만 12세 이상 재외 동포이며 국가 장학생으로 선정될 경우 교육비용 전액과 항공비의 70%까지 지원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